뭐를? 소장님이 됐어요. 이제 소장님이 레코드 합니다. 네. 왜 해보세요. 오케이. 마이크를 꺼버리고. 이거 오겠지. 시작할까요? 네. 약간 기계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논문은 5대5 해변의 인공쓰레기가 이제 공간적으로 그리고 계절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지를 연구한 논문인데 이런 연구 결과들은 이제 모두 사람들이 해변 이박 5대5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해변 이박 활동을 통해서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한 논문입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저자인 홀레인의 2015년 논문의 후속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5대5 같은 경우에는 북미 대륙에서 동부 쪽에 위치한 간수 해변으로 슈피리오호, 미시간호, 휴런호, 그리고 이리호, 온타리오호 이렇게 5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잘 보이진 않는데 미시간호 같은 경우에는 이 남쪽에 시카고랑 접하고 있고 이 밑에는 일리노이 주가 있고요. 그리고 온타리오 같은 경우에는 그 동쪽에 뉴욕과 인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림초록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미시간호와 그리고 온타리오호, 이리호 그리고 이 이리호와 온타리오 사이에 이 나야가라 강 쪽에 위치한 정점까지 총 9개 정점에서 해변 입양 활동을 진행을 했고 그 활동으로 모은 자료를 토대로 이 5대5 해변 입양에서 나온 쓰레기들의 유형이 어떤지 그 조성과 밀도를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지도에서 보여지는 색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토지 이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이 붉은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도심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뒤에는 이제 도시 외곽 지역 그리고 이렇게 이 연한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시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적으로 토지 이용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선택을 해가지고 토지 이용에 따른 인공 쓰레기 조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연구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는 이제 해양으로 유입되는 해양 환경에서의 인공 쓰레기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5대5 같은 경우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그 담수 해변에서 연구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해변 입양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이제 시민들, 봉사자들이 활동을 통해서 자료를 모으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인공 쓰레기의 75% 이상이 플라스틱이었고 그 대부분 이 9개의 해변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인공 쓰레기는 컨슈머 굿즈라고 하는데 소비재 그냥 소비재였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어떤 그런 상품들이었고 이런 소비재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해변을 이용하는 이용객에서 이제 기원한 거고 특히 도심 지역과 가까울수록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가장 해변 방문객이 많은 여름에 인공 쓰레기가 수가 굉장히 적게 나왔다고 하고 결국에는 이런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이제 이 해변 입양 활동을 통해서 각 지자체에서 해변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정책을 세우는데 좀 더 중점을 둔 그런 논문. 이 논문의 목표는 각기 다른 해변에서 이 인공 쓰레기를
기원을 찾기 위해서 그 인공 쓰레기 조성을 정량화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고 아까처럼 그 도시와 도시 외곽 그리고 시골 지역에 따라서 인공 쓰레기 밀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 쓰레기의 그 여기서 뭐 덴시티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인공 쓰레기 수라고 하면 인공 쓰레기의 개수가 또 계절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논문으로 단순하게 해병이병 활동을 진행을 한 게 아니고 이게 2015년에 선행된 연구의 후속 논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가설을 세우고 지금 이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공 쓰레기가 해변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 의해서 파생할 거기 때문에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많은 방문객이 가는 해변이 가장 더러울 것이고 방문객이 가장 많이 해변을 방문하는 여름에 인공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올 거다. 이런 가설에서 시작을 했고 해변 일반 결과랑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5대5에서 또 해변 일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5대5 주변의 사회 경제적인 환경들을 이제 연구한 선행 연구인데요. 토지 이용률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뭐 근처에 국립공원이 있고 사람들 얼만큼 방문하는지 그리고 뭐 취미로 이런 낚시 활동 얼만큼 하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 분석 항목을 뒀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여기서도 GDP 그리고 이 5대5의 이 공간적으로 GDP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기존에도 이제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됐다. 관광 분야.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도 뒤에 나오지만 GDP를 통해서 이 지역이 얼마만큼 방문객들이 많이 방문을 할 것인지 이제 그거를 계산을 해서 반영하는 거죠. 연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미시간호에서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이디오에서 하나, 둘, 3개 그리고 온타리오에서 하나 그리고 온타리오와 이디오 사이에 위치하는 나이아가라 강에서 한 정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절적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계절에 나눠서 해변 일반 활동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해변 관리를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 이 두 가지 이제 활동을 병행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해변 입양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소장님께서 좋은 서류를 보여주셨는데 이 해변 입양에서는 이제 연안 정화를 진행할 때 팀 지도자를 뽑게 되고요. 이 지도자에 의해서 지도자가 웹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서 청소할 해변 일시 그리고 참가자 규모를 등록을 하고 이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해변에 도착해서는 이 해변에서 관찰되는 모든 인공 쓰레기를 줍게 되고 가장 작은 사이즈는 1cm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이렇게 주운 인공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7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음식과 관련된 쓰레기, 그리고 흡연 활동과 관련된 쓰레기, 그리고 수로의 활동에서 파생된 쓰레기와 의학 용품 아니면 이제 개인 위생용품 그리고 사람들이 투기한 인공 쓰레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아이템들 그리고 2.5cm보다 작은 이 인공 쓰레기들을 스몰 AL이라고 여기서는 지금 지칭을 해서 이렇게 7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형을 나누고 무게를 재고 한 이 결과들은 이제 이 지도자가 온라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다양한 시기와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활동한 내역이 한 데이터 베이스로 모이게 됩니다. 오하이오 해변이나 골든힐 해변
지금까지 이제 뭐 많이 한 곳은 한 44회 정도 이 해변가 활동이 진행이 됐고 가장 적은 곳이 8번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인공쓰레기 해변이가 지금 9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정리한 표인데 하나하나 보진 않고요. 일단 각 그 호수들이 이제 어떤 도시에 면하고 있는지 보통 이제 일리노이주, 미시간호는 좀 많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뉴욕 이런 식으로 일리노이주, 뉴욕주 이렇게 대부분 크게 두 개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이 포트 셰리던 같은 해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해변가 활동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 골든힐 같은 경우는 2013년에서 2014년 정도가 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마우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해변가 활동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똑같이 활동 횟수가 같지 않은데 특히 이 오하리오 스트리트 해변에서는 44번 정도 진행됐다. 단순히 이제 쓰레기를 줍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청소한 해변이 넓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지자체의 어떤 해변 관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해변 근처에 사람 토지는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고 방문객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해변의 이제 경계부는 물가로 경계가 지어지는지 아니면 식생 그리고 뭐 주차장 여러 가지 또 경계 종류가 다양할 텐데 그런 걸 다 기입을 하고 또 구글 맵에서 또 경계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초반에 보여드린 그림대로 GDP를 프록시로 삼아서 해변에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할지 그런 사항도 이제 정보를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와 이제 도시 외곽 시골 이렇게 이제 토지 이용률 정도를 또 파악을 하고 GIS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그 청소를 한 영역을 계산을 해서 이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변 입양을 통해서 수거하고 이 현장에서 분류한 이런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변의 넓이에서 얼마만큼 나오는지 이 덴시티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인공 쓰레기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밀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이런 분석을 했고 그리고 이 인공 쓰레기가 얼만큼 많이 나오는지와 이런 해변 주변 그 메타 정보들 간의 상관관계를 후기 분석을 통해서 얼마만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통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시스탯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결과를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온 인공 쓰레기 종류는 이제 음식이랑 흡연 활동과 관련된 쓰레기로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일리노이주에 면한 4개의 정점과 뉴욕주에 면한 5개의 정점에서도 보시면 음식 관련된 음식 포장지로 생각이 되는데 가장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 흡연 활동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뉴욕주 쪽으로는 좀 2.5cm보다 작은 그 인공 쓰레기들이 일리노이 주의 면한보다는 많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 정점에서 30에서 50% 가량이 음식과 그리고 흡연 활동 관련된 쓰레기였다. 그리고 2.5cm보다 작은 인공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플라스틱이었고 플라스틱 외에도 이 폼 종류가 2번째로 많이 나왔고 나머지가 유리였다고 합니다. 인공 쓰레기 밀도를 보면 해변
정점마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났다고 해요. 가장 높은 인공 쓰레기 밀도가 나타나는 곳은 오하이오 스트리트 비치 그리고 이리 베이지 마리나 비치라고 합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는 아니고요. 이 도심지. 오하이오 스트리트는 토지용으로 보면은 도심에 가까운 곳이고 이 두 곳은 좀 교외 지역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골인데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시골이 더 깨끗하고 좀 더 교외 지역이 좀 덜 깨끗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에서는 좀 다르게 나오고 오히려 이 교외 지역이 인공 쓰레기 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좀 계절적으로 이 계절에 따라서 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이 세 곳에서 나타나고 다른 해변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큰 특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절적 특성은 아마 이제 이 해변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수랑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이 해변 정화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특히 여름에 가장 낮은 인공 쓰레기 밀도를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모든 정점에서 여름에 가장 인공 쓰레기 밀도가 낮은 걸 볼 수 있고 여기 지금 조사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네. 데이터가 없긴 한데 일단 대부분 정점이 다 여름에 가장 인공 쓰레기 밀도가 낮게 나오고요. 오하이오 스트리트 해변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가장 높은 값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리오 쪽은 봄에 지금 가장 높은 값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왼쪽은 총 인공 쓰레기 밀도고 오른쪽은 그 음식과 관련된 인공 쓰레기 밀도인데 거의 똑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변 주변에 여러 정보들과 그리고 인공 쓰레기 밀도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봤을 때 다양한 이제 항목들을 고려를 했습니다.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인구수도 이제 단순히 도시뿐만 아니라 그 주의 인구수 그리고 그 도시의 면적 여러 가지 등등등을 고려를 했는데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흡연과 관련되고 도시과 관련된 인구 쓰레기랑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많고 도심지에 가깝고 GDP가 높고 이런 곳일수록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사서 쓰고 버리는 그 음식 포장지랑 아니면 그리고 흡연 쓰레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작은 인공 쓰레기와 수로 활동에서 기인한 인공 쓰레기 그리고 투기 관련된 인공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변 환경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인공 쓰레기의 조성으로 이 쓰레기가 어디서 왔는지 이제 기원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보니까 이런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세하게 나타났고 전체 인공 쓰레기의 55% 정도가 이 음식물과 흡연과 관련된 인공 쓰레기였다. 작은 인공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뉴욕 쪽에 있는 해변이 해변에서 더 많이 나왔고 그리고 투기 그리고 어획 그리고 선과 관련한 인공 쓰레기는 별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인공 쓰레기의 밀도가 공간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결국에는 어떤 산업지대나
중심지와 얼만큼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먼지, 그러니까 이 거리에 따라서 인공 쓰레기 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특히 사람이 많고 도시 면적이 넓을수록 이런 인공 쓰레기 유입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마 이 인공 쓰레기의 기원이 이제 어디 다른 곳에서 이동을 한 것이 아니고 다 이 지역, 이 해변 근처에서 다 이동되어 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인공 쓰레기 관련된 연구는 많이 있는데 해변에 사람들이 얼마만큼 방문하는지, 그 정보랑 그리고 그 현장에서 사람들의 행동에 관련된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서 해변이가 결과로 얻은 인공 쓰레기 조성이나 밀도 자료랑 연계를 해서 연구가 더 필요할 거라고 하고 있고요. 작은 크기의 그 인공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이 기원을 생각을 했을 때 뭐 이렇게 어디서 파생된 건지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그 주변의 정점의 그 토지 이용률과 또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뚜렷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뉴욕 쪽에 있는 해변에서 더 많은 양이 발견이 되고요. 네, 이게 아마 이제 그 도심지랑 인구수도 많고 방문도 많은 그 도심지와 가깝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까 영구 지역 그림에서 호수 내에도 이런 그 이제 물이 흐르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모이는 곳이 이제 그 뉴욕주 쪽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작은 이런 인공 쓰레기들이 그런 흐름과 이런 도심지와 가까운 이유 때문에 이쪽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이쪽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산업공업단지가 또 많은 거고. 그리고 결과 부분에서 도심지보다는 오히려 이 약간 교외 지역에서 더 인공 쓰레기가 많이 났던 건데, 그 이유 자체는 이 도심지 같은 경우에 수질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거죠.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문객의 수에 따라서도 인공 쓰레기 밀도가 변하는 것이고, 네, 해변강 같은 경우에는 동시다발적이거나 여러 사람들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 어떤 이제 쓰레기 관련 연구로 하긴 힘든데,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선행 연구랑 똑같은 방법 그리고 똑같은 가설을 세워서 다시 연구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들 굉장히 신뢰도도 높고 이런 뭐가 되겠지? 과학적인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서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역, 공간, 그리고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인공 쓰레기 수에 대한 연구가 많긴 한데 그 연구들이 모두 같은 결과를 보여주진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곳은 그 교외 지역이 더 적고 이런 식으로 결과가 그렇게 합쳐지지 않는데, 이게 아마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리고 이 쓰레기를 분류하는 체계도 다르고, 수거할 때 수거한 인공 쓰레기 사이즈 이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고요. 그리고 여름에 가장 인공 쓰레기 밀도가 낮게 나오는 이유는 잘 치웠기 때문이고, 결국에는 이런 해변을 잘 관리를 하면 인공 쓰레기를 제거하는데 굉장히
좋다는 거죠. 특히 여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9곳의 해변에 이제 방문을 하는 곳인데 사람들 많이 방문하니까 이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아까 결과에서도 보여주듯이 그 일리노이주에 있는 해변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이제 굉장히 높은 인공 쓰레기 밀도가 나타나는데 이게 여름엔 열심히 치웠는데 가을까지도 방문객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 전에 이 청소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가 끝난 이후에 방문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는 못 치우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 이제 굉장히 높은 값이 나타났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봄에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름에는 청소를 했지만 또 봄까지는 봄에는 뭐 청소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기가 또 도심지고 사람 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가 모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이 결과를 보면은 이 해변을 청소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인공쓰레기수가 굉장히 준다는 건데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해변을 관리하는 이런 어떤 정책이나 그런 연구는 생각보다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 9개 해변 정점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대부분 다 플라스틱이나 소비재들인데 어획이나 그리고 선박, 투기 관련된 쓰레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해양 환경과 관련해서 생각을 했을 때 이곳에서는 거의 이런 산업이 굉장히 적은 규모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관련된 쓰레기가 적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해양 환경 같은 경우에는 육상에서 기인한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선박이든 어디든 직접적으로 투기를 한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기원에 의해서 이 쓰레기가 유입이 되는데 지금 오데오에 있는 정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해변에서 사람들이 방문해서 버리는 그런 소비재들이 주가 되는 쓰레기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리하기가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것만 치우면 되거든요. 이 로컬한 소스에 쓰레기만 치우면 되니까 청소만 잘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 해변을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이제 관리를 더 잘하려면 이제 기계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작은 쓰레기도 수거할 수 있게 어떤 기계의 격자를 줄인다든가 그리고 이 청소하는 기간을 더 늘려서 청소 기간 외에 쌓이는 쓰레기도 더 잘 청소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이 9개 해변에는 쓰레기통이 많은데 더 많이 만들어서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학 측면에서 이 연구 결과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마지막에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일단은 시민과학이 이제 굉장히 유용하다. 넓은 지역을 연구를 하기에 이 연구 그룹이나 단일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범위보다 굉장히 넓은 범위의 조사를 할 수 있고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2,298명 정도의 지원자가 해변 이방 활동을 수행을 했고 445시간 정도 해변을 치웠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이 부각이 될 거고 근데 물론 시민 과학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 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 샘플링 바이어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참여하는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서 데이터
데이터를 이제 관리하는데 좀 이런 사항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지원하는 시민들을 교육을 시키고 노력으로 전문가로 만들어야 된다. 시민을 전문가로 만들어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양질의 과학적인 자료도 얻을 수 있고 넓은 범위의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나 혹시 첨언하실 분 있으시면. 자, 풀어봅시다. 네, 그걸 포트 미팅이 다 그게 돼버리죠. 소리 일단 나오는 거 한번 봐봐요. 아니, 다른 건 누구 상관없어요? 사장님이 요 스피커 자체에 소리가 나는지 참. 자, 소리가 근데 이 논문 자체는 연구 결과 플라스틱 뭐 유형 이런 데 집중하기 때문에 정책 청소를 잘해야 된다. 그런 이런 쪽에 논문이 자, 영국의 뭐죠? S 영국의 부산을 할지 논문 신경 MCS MCS였나? 컨서베이션 소사이어티 이 논문을 한참 전에 한 10월에 읽어가지고 디테일하고 기억이 안 나고 그 논문처럼 이런 논문은 그 연구 프로젝트라고 시간 대비 얼마나 효율적으로 치우는지 그리고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지 이렇게 있는데 그 항목도 ICC에 비슷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영국에서 10년 한 것도 분석을 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좀 비슷한 느낌이 들었고 여기서처럼 도심에서 가깝은지 뭔지 그래서 쓰레기 밀도가 얼마나 다르다. 이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놈은 도심에 가까울수록 많다. 어떤 놈은 아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여기에서 시사하는가 청소를 하느냐는 도심에 가까운 사람은 많지만 청소를 잘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우리가 이 해변 입양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유심지를 청소를 할때 그 생각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 잘하는 지역이 청소를 많고 청소는 잘 안 되는데 치워야 하는 곳이 있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놈은 이것 때문에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는 어깨인 쓰레기가 많은 지점이 접근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가보면 우리는 연구용을 하다가 조사차 가보면 거기 엄청나게 쌓여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스트리프 같은 경우는 스트리프 같은 경우 이번에 강원도 가서 봤더니 프레셔 눈으로 보기에도 색깔이 달랐잖아요. 진짜 다르다 그래서 서브센스 했잖아요. 다 태풍만 한 번 오면 거기에 경남의 바이튼에 쌓여있던 스트리프 그것만 것들이 강원도 확 가가지고 강릉에 있는 선정에서 던져버리는 이런 그만 추측이고 던져버리고 이런 표현하면 태풍을 평가가 우인하였어. 우인. 과학적이지 못해요. 과학적이지 못한 표현. 아무튼 어쨌든 자기 여기 다시 보면 이거 분류 체계가 이게 ICC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어디 표 3인가? 원문을 표 2번 한번 볼까요? 본문에서 여기서 표 2번을 여기 보면은 그 토털 왼쪽에 나오면 보면 스모킹이 있고 푸드가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타이니 트래시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나 활동, 원인 활동 이런 거와 관련된 분류인데 그 안에 생뚱맞게 타이니 트래시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 오션 컨서번시의 분류 체계거든요. 타이니한 건 타이니 사이즈를 말하는 건데 발생 원인에 저 항목이 들어감으로써 저도 타이니한 것이 어떤 경우는 4에서 54%까지 차지하잖아요. 그럼 54%가 타이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타이니한 거는 발생 원인을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기타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미셀레이니어스한 아이템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류 체계를 만들 때 저런 게 이제 오류를 우리의 그 어떤 조사 자료에 해석해서 오류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걸 좀 유의해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해변의 길이를 정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다 했다고 하잖아요. 해변은. 그게 상당히 길 텐데 어떻게 다 했다는 건지 모르겠고, 자기들은 이제 그거를 그냥 구글 맵에서 해변의 길이와 조사 면적을 추출을 한 거거든요. 실제로 조사를 얼마큼 했다 이거라기보다는. 그래서 과학적으로 잘 된 부분은 이 사람들이 훈련을 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입력을 하고 나서 입력한 자료를 다시 검수를 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잘한 부분인데,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사람들이 데이터를 수집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시민과학에서는 항상, 우리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제대로 했을까? 이런 의문점들을 적절히 해주면서 논문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과학성 강조를 했으면, 한쪽에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강조를 하지만, 한쪽에서는 문점이 보이잖아요. 풀어서 지금 이게 어떤 경우에는 8일이고 어떤 경우에 44일 만에 조사를 했다는 건데, 뭐라고 해야 되나? 횟수죠? 횟수예요? 네, 네, 횟수인 것 그러면 같아요. 주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거죠. 주기 개념은 없는 거죠. 없는데 그냥 불규칙적인 조사를 한 거로 불규칙적인 조사를 했는데 그거를 계절별로 그냥 묶은 거죠. 네네. 그렇죠. 서머는 그 어떤 몇 개월 안에 했던 건 다 서머로 묶고, 네네. 어떤 건 또 쿨로 묶었는데, 어디는 자주 하고 어디는 자주 하고 이런 식으로 했고. 똑같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오류가 이미 있는 거예요. 데이터의 다양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프로그램이 두 가지잖아요. AAB하고 많이 하면 많이 나오고 지금 여기는 엄청 많고 8번밖에 안 해요. 지금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런 걸 다 뭉뚱그려서 다 합해놓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게 좀 해석할 때 사실 그런 데에서 오는 에러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간과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같은 경우도 해변 요강을 할 때 연도치 순차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그런 볼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서 일단 이 프로토콜 만드는 거 이때 고려할 상황을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너무 복잡해도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데이터 분석할 때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기 힘든데. 대부분은 그러지 않잖아요. 네. 굉장히 여기 심하죠. 근데 여기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놓은 게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혹시나 담수 주변에 있는 호수라서 양이 많지가 않아서 그럴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이 스몰 아이템이 2014년 마지막 해에 들어갔어요. 이 조사에. 그러니까 스몰이 숫자가 엄청 많을 건데 그건 마지막 해 결과에만 반영되어 있는 거야. 그걸 뭉뚱그려서 지금 네. 해석하고 있죠. 그런데다가 왜 그게 노멀 디스트리뷰션 됐는지 짐작이 좀 된다. 아웃라이어를 다 빼버렸거든.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저도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지금 아웃라이어 빼는 작업을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실상을 그대로 이렇게 많이 반영하려고. 근데 통계 분석 측면에서는 아웃라이어를 사실은 제거를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뭐라 그럴까 편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그야말로 노멀라이즈드 된 결과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두 가지 다 해보긴 해야겠네요. 그렇죠. 둘 다 해봐야지. 빼고도 하고 빼고도 해봐야 하고. 네. 우리 모니터링 데이터, 과거 데이터 보면은 뭐 옛날에 그 플라스틱 무게가 엄청나게 큰 게 하나 있거든. 너무 커요.
그 걔가 어떤 한 아이템. 네, 종류나 타이어나 무슨 드럼통 이런 거 있으면 연도나 뭐 이런 데서 너무 큰 영향을 줘버렸을 거거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 이제 이 데이터 분석의 어떤 과학성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2012년 EPA의 뭐였죠? 퀄리티 어슈런스 플랜 그걸 통과했다라고 하고 그게 내용이 굉장히 자세해요. EPA에서 그러니까 수질 조사라는 건 환경 쪽에 굉장히 발전된 학문이고 특히 미국에서 특히 오데오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퀄리티 어슈런스 그걸 항목을 갖다가 굉장히 자세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거기에 부합하게 해라라고 했는데 물론 그건 워터 퀄리티라서 네.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적용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프로토콜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나 내지는 분석에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니까 우리 쓰레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 허점이 보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그런 프로젝트 퀄리티 어슈런스를 만족하는 프로젝트로 진행됐고 분석도 사실은 아마 그 대학 교수일 건데 굉장히 논문은 잘 썼죠. 굉장히 방법하고 결과는 깔끔하게 얘기해주고 디스커션을 굉장히 풍성하게 왜 우리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기존에 비슷한 연구는 뭐가 있었고 차이가 나는 논문은 뭐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하여튼 논문을 써야 되는데 따라야 될 절차라든지 구성 요소라든지 이런 건 잘 지키고 있다. 테이블 1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 데이터에 영향을 주는 거 이 사람들은 대개는 파퓰레이션이라던가 도심에서의 뭐 거리, 방문객 수. 그런 것들을 했는데 우리 분석은 우리는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팩터들을 넣어서 장기간의 어떤 변화를 비교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상당히 단순해요 이 부분은. 근데 다른 논문들도 사실 대개는 파퓰레이션하고 무슨 그 접근 가능한 거리 이런 거 가지고 했는데 여기 결과에서 보면 클리닝이 되게 중요한 그런 숫자네요. 그래서 그게 맞아요. 여기 보면은 매일 한대요. 이런 데서 매일 하고 클리닝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격주로. 그 부분에 대한 정보 우리도 메타 정보 같은 그 해변에 현존량을 더 파악하는 것 같은데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보가 없으면 거. 알기가 사실 어려운데 기본이 청소를 잘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근데 가끔 해요. 그래서 해요.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이 영향을 그것이 이제 미세 같은 경우는 해보기 때문에 훨씬 더 최근에 그 미세? 이세 플러스 정점 갔는데 미세는 했어요. 저희 눈앞에서 청소를 미세는 청소하고 관계가 없는데 이제 약간 그 측정 측정 매크로 얘기를 하고 근데 매크로가 마이크로가 바뀌니까 청소를 자주 하면 마이크로는 안 바뀌죠. 마이크로는 안 바뀌는데 큰 놈들이 더 그렇죠. 유입이 바뀜으로 없어지니까 해서 시간이 더 그런 영향이 있는 지나면 거죠. 없어질 수 있는 즉 요즘 고려는 원래 영점 굉장히 영점이- 장기거든요. 청소 중요하고 데이터 체크할 때도 중요하고 우리나라는 워낙 땅이 좁으니까 청소를 너무 자주 해요 사람들이. 아이 그리고 사실 청소할 때 늘어났어. 물론 우리 요 논문하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해양 데이터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는 소스가 거의 단일한데 우리는 바다에 가면 우리 크리소랑 시사이랑 할 때는 육지에서 쓰레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하고 그런 걸 가정했겠지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바다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바로 바다에 양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게 결과 해석에서 참 힘들지만 어쨌든 항상 그게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려움이지 우리가 처해 있는. 근데 여기도 소스 그래도 되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해보시는 분이 있고, 엉터리 저렇게 말하고, 어갈등 이렇게 며칠 네. 자, 다른 분들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죠.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대로 둬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임세한 교수님만 밖에서는 들어와 계셨네요. 교수님 마이크 켜고 뭐 코멘트나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해주십시오. 아, 네. 잘 들리십니까? 네네, 잘 들립니다. 아, 네네. 그냥, 맘에 트인 논문 빨리 써야 되겠네요. 네. 네. 제가 할 수 있는 거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마치고 세미나를 마치실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